무슨 나라를 운영을 하는 데는 뭘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군인에 갔던 사람은 국군으로 들어가고, 일제시대 때 신년학 씨나 이런 분들 고문시험 쳐서 군수부 했던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고, 일제시대 때 과학을 배웠던 사람들은 공장을 돌리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기술자들이 일제시대 때 양성된 겁니다. 그것은 일본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느냐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실력을 길렀다. 그런 사이에 김구 선생으로 대표되는 분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투쟁을 했어요. 그러나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독립운동을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전부 침입하는, 그게 아니죠. 해외에서 싸운 사람도 훌륭하고 안에서 참으면서 수모를 겪으면서 실력을 길렀던 사람들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이 합쳐서 해방 후에 만든 나라가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제 36년을 단순하게 암흑의 시기였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그것은 너무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을 한마디로 암흑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암흑의 시대였다고 하면 그 시대를 산 사람은 그런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지고 전부 시커멓게 됐어요. 그 시대에도 행복이 있었고, 그 시대에도 목표가 있었고, 그 시대에도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36년 동안에 고생하고 딸전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주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옆에서 모셨던 사람들이 전부가 일제시대 때 실력을 기르던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 실력을 기르던 사람들이 나라를 만드니까 그 실력을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썼으면은, 우리 일제 36년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강압의 역사였지만은 우리는 어떤 거냐, 절치부심하면서 참으면서 온갖 수고도 참으면서 좋다, 나라를 만들면은 너희들하고 한번 경쟁을 할 테니까 그동안에는 수모를 겪으면서 우선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태평양 전쟁이 났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안 났으면 어떻게 되느냐? 태평양 전쟁이 안 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주만 공격을 잘 한 거죠. 일본이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 아주 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나라를 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일본이 오판을 해가지고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 공격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어요.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한테 찬스가 온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해가지고 예언하는 책을 썼어요. 자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왜 바보같이 미국하고 싸우느냐? 그것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연구할 때 참고를 할 만한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소한 데는 참 잘해요. 작은 데 아주 치밀하게 잘 합니다. 그러나 대국을 보는 이런 눈이 상당히 부족해요. 일본이 의외로 외교와 전략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진왜란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도 명나라를 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가야지. 명나라를 친다고 하면서 그런 작전을 써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완전히 외교 실패입니다. 외교 실패. 왜냐하면 러일전쟁 때 일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영일 동맹 때문에 영국의 도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재를 해줬기 때문에 일본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영국과 친하게 지내야 될 운명이었어요. 또 같은 해양국가였어요. 또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서 이건 아주 기적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했는데 괜히 일본이 태평양에서 미국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중국을 쳐들어가는 거죠.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을 쳐들어가니까 미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중국에서 철수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전쟁을 더 걸려놓으니까 비행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행장 만들 때는 저 지금 월맹, 하이퐁 금방, 하노이 금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또 인도시나 반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석유 검수 조치를 해버리죠. 석유를 안 줍니다. 그때 일본이 석유의 70%를 미국 석유 회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어요. 70%의 석유를 끊어버리면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계산을 해보니까 해군이고 육군이고 앞으로 1년 설 석유밖에 없다. 그런데 석유 자원이 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인도네시아. 그때 네덜란드 식민지다. 걸로 가서 석유 자원을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한테 항복할 것이냐? 미국한테 항복한다는 말은 중일 전쟁 벌려놓은 것을 끝내고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군부는 계속 사고 싶고 천황이 만약 그런 명령을 했으면 군인들이 청원까지 줄 수가 있다. 할 수 없이 질질 끌려가지고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전쟁한다는 게 지리만 직죠. 그런 바보 같은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때 일본 대본령이 오판을 했느냐? 이때 마침 독일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그 막강한 불란서를 6주 만에 깨고 완전히 영국을 고립시키고 영국을 막 폭격을 하고 언제 영국을 상륙해가지고 영국을 먹을지 모르겠다. 야, 이때 독일하고 붙어야 된다. 일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스페인에는 프랑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페인 내전 때 프랑코가 이기게 된 것은 무솔리니하고 히틀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우리가 도왔으니까 스페인, 프랑코는 우리 편에 서라. 그래서 우리하고 손잡고 지브랄터 해협을 점령을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러나 프랑코는 거부를 해요. 교묘한 방법으로. 프랑코가 가만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항복할 나라가 아니다. 지금 뭐 저렇게 고립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뒤에 미국이 있고 영국이 점령당하면 저 사람들 식민지로 정보 옮겨가지고 끝까지 사고자랍니다. 영국의 능력을 아직 대군력이 강한 영국의 능력을 오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독일 편에 붙지 않았는데 일본은 자진해서 독일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해서 결국 4년 뒤에 원자폭탄 맞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독립됐습니다. 즉 일본 사람들은 그 아주 좁은 시야 세계 전체를 보지 못하고 독일과 영국의 그 국력을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고 영국을 과소평가하고 히틀러의 독일을 과대평가하는 그래서 줄을 잘못 서버린 거예요. 외교라는 것은 줄을 쓴 겁니다. 특히 정식 외교는 어느 편에 쓰는가에 의해서 그 나라가 운명이 결정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이 독립되는 계기가 바로 진주만 공격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독립이 온다 하는 것을 기다린 거죠. 대국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천황이 한국 방송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정오에 천황이 그 방송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라디오 가진 사람들밖에 없죠. 방송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 처음부터 항복한다고 하면 금방 알아들 텐데 잔뜩 막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 항복한다고 이야기할 바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일단 막 항복하는 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도 야 이거 해방되는 모양이구나. 근데 8월 15일 날은 서울이고 전국이 다 조용했다고요. 8월 15일 날은 뭐 바깥에 나와서 만세 부르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세 부르는 사람 사진은 전부 그 다음날 사진입니다. 8월 16일. 그런데 이게 참 이 역사라는 게 딱 두 분 자르듯이 잘리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분단이 됐느냐 하면은 바로 일본 식민 지배의 영향, 그것의 원인인 것이죠. 즉 8월 7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